탐사기획 일사천리 2부 이슈 공방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소상공인 타격이 무척 심각한 요즘에 더불어민주당이 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 대형마트와 쇼핑몰을 한층 더 강력하게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2월 국회에 발의할 예정입니다. 벌써부터 찬반 논란이 뜨거운데요.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먼저 영상부터 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대형 유통업체의 영업을 규제하고 출점 제한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대형마트에 실시되고 있는 의무 휴업을 백화점과 복합 쇼핑몰, 아울렛까지 확대하게 된다. 아울러 대형마트는 전통시장 1km 안에 진출을 못했는데 그 범위가 20km까지 늘어나게 된다. 자체 물류센터를 가지고 주문 배송 서비스를 하는 온라인 업체도 규제에 추가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새벽 배송, 로켓 배송은 불가능해지는 상태. 이 소식이 알려지자 유통업계와 소상공인은 서로 엇갈린 입장을 보이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가장 피해를 보는 게 우리 또 소상공인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상공인들은 어쨌든 비대면 사업장을 하기가 참 열악해요. 대면 위주의 사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큰 타격을 본 것이 사실입니다. 유통산업법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거대 공룡들을 키워왔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소상공인들도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뭐 거의 온라인으로 유통이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일부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영업을 규제해서 전통시장 보호 등을 추진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별로 적합하지 않은 정책이다. 결국에는 아까 취지에 말씀드린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지 못하고 사실은 규제 자체가 오히려 더 유통시장을 힘들게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최근 한 경제단체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약 58%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을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대형마트가 휴업하면 어디를 이용하냐는 질문엔 슈퍼마켓을 가거나 다음 대형마트 영업일까지 기다린다는 응답자도 과반수를 차지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과연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유통업계 전체를 살리는 상생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그 찬반 의견을 들어본다. 네, 오늘 함께할 양성빈 소장님, 김용호 변호사 두 분의 패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내용을 봤는데 현행보다 훨씬 더 강화됐습니다. 일단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양성빈 또 김용호 두 분의 패널은 이 개정안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먼저 소장님부터 의견 들어볼까요? 네, 이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유통대기업 규제법이다. 네.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이런 개정안을 심의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보호라는 측면에서 저는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네. 반드시 개정이 되기를 좀 바라는 입장입니다. 네, 찬성의 입장이고요. 네. 변호사님은요? 저는 일단 반대입니다. 네. 기존에 사실 없던 대형마트 그 의무 휴업을 한 달 이외에 이것도 생겼었는데 과연 그거에 대한 효과가 얼마만큼 있는지 사실은 분석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원래 그 당초
목표로 했던 그 목적을 달성했다라고 보는 그 자료도 사실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네. 이런 상황에서 규제만 더 강화한다면은 이 불편함은 오로지 다 소비자, 시민들의 몫이다. 그래서 지금 규제가 능사가 아니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시작부터 두 분의 의견이 역시나 뭐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경제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하필 더 규제를 강화하느냐라는 어떤 볼멘 소리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유통산업발전법이 지금 이 시기에 나왔던 것이 아니고 예. 매 국회가 개원되고 나면 가장 많이 발의되는 법안 중에 하나입니다. 네네. 그래서 19대 국회에서는 65건 정도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있었고 그다음에 20대에는 42건, 그다음에 이번에도 16건 정도 개정안이 발의가 됐어요. 그래서 이주환 의원이 발의한 뭐 이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필두로 해서 최근에 국민의힘이죠. 최승재 의원님까지 16개의 법안이 발의를 됐습니다. 근데 네. 시간적으로 현재 코로나 전국과 맞아떨어진 것이지 지금 현재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전통 시장과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 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반박의 말씀을 해주실 것 같은데요. 예, 뭐 과거에는 이거에 대해서 활발한 토론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국회에서 개정안이 발의가 됐을 때. 예. 하지만 지금은 토론 사실 무시하고 이번 임시국회, 2월 임시국회에서 무조건 민주당은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이거는 4월 재보선 선거를 앞두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을 위하는 척하기 위한 개정안을 갖다가 통과시키는 그 뭐 날치기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예. 현실적으로 그냥 관념적인 느낌 말고요. 감성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이 살겠다는 느낌 말고 과연 이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지 이거에 대한 청사진은 없습니다. 계획이 없습니다. 예. 그림이 없습니다. 이걸 갖다가 밀어붙인다는 거는 저는 그냥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에 불과하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현재 대형마트를 월 2회 의무 휴업하는 지금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네네. 근데 아까 저희가 앞서 영상에서 그래프를 뭐 봐도 저희가 알겠지만 의무 휴업을 하는 그 날에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퍼센트가 뭐 그다지 이렇게 크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실제 맞습니다. 네, 실효성에 좀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 그 대형마트를 규제한다는 것이 전통시장으로 그 이제 자본을 유입하는 실질적인 효과는 없는 것 같다라는 것이 또 이렇게 그래프에서 보여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뭐 대형마트를 규제를 하면 전통시장이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을 한다. 네. 그런 차원은 아니고 네. 아까 우리 김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뭐 선거를 위해서 이런 법을 임시국회에 뭐 바로 처리하겠다 그런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번 유통산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들 모든 정치권들이 고민해 왔다는 거예요. 어떤 민주당만 고민하지 않고 뭐 국민의힘만 고민하지 않고 소수 정당들도 거의 대부분이 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서민적인 그런 우리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노력해왔던 게 좀 표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매우 유감스럽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형마트를 규제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규제를 하면 그러면 영업을 의무 휴업을 시켰으니 그러면 그 다음에 전통시장을 가지 않고 기다렸다가 그 다음 날 간다든지 뭐 그런 것들 그래서 효과가 미미하다고 할 수는 있지만 네. 여러 가지 정황상 역성장을 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또 이 규제에 효과는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신규 택지지구라든지 주택지구, 그다음에 뭐 상업지구 이런 데 지역적으로 또 효과들이 많이 나타나요. 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세분화시켜서 볼 필요도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마저도 하지 않았으면은 훨씬 더 많은 피해를 봤을 것이다. 그렇죠. 아. 네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오히려 그런 뭐 긍정적인 면을 저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국민들, 시민들 그리고 대형 마트라든가 쇼핑몰이라든가 이런 곳에 입점해 있는 또 다른 소상공인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불편과 불이익을 통해서 만약에 일부의 불이익이 큰 이득을 가져온다면 전체적으로 그런 거는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역성장을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다라는 거 사실은 크게 효과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더 많은 또 다른 분들이 피해를 보거나 불이익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는 사실은 이건 오히려
유통산업을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유통산업을 저해시키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생각의 차이일 수는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복지 정책을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똑같이 수혜를 입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라는 말이 많이들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어떤 정책을 하나를 한다라고 해서 그 사각지대가 없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대형마트 내에 입점해 있는 그 복합 쇼핑몰 내에 입점해 있는 소상공인들도 분명히 소상공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게 생각이 났어요. 그 헌법 23조 3항에 대한 그 손실보상 문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또 대안이 되지 않을까, 저는 거기까지 좀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글쎄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헌법 23조 3항까지 가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지금 이러한 경우에는. 근데 저는 그래요. 과연 이 입법을 하는 정치인들이 얼마나 전통시장을 갖다 이해를 하고 있는지 저 사실 의문이거든요. 정치인들 선거 때만 되면은 시장 가서 어묵 하나 먹고 떡볶이 하나 먹고 사진 많이 찍습니다. 근데 평소에 얼마나 가고 이해를 하는지. 과연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규제하는 게 또 다른 산업, 발전의 한 축인 대형마트라든가 쇼핑몰이라든가 이런 산업을 갖다가 위축시키면서 그거를 갖다가 추진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발전이 있는 건지. 저는 되게 감성적인 접근이 결국은 산업을 멍들게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이거든요. 이런 거는 좀 탈피해야 되지 않을까 좀 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성적인 접근이 뭐 다른 산업을 좀 힘들게 할 수 있다. 저도 뭐 그 부분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냥 시장 경제 원리에 그냥 그대로 순응한다면 결국은 돈의 지배, 자본의 지배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은 줄도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들인 거고요. 물론 같은 맥락에서 그 비슷한 그 중간 지점에서 약간의 서로의 입장 차이일 것 같아요. 소비자의 권리도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뭐 우리 대형 기업들, 유통마트마저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가 전부 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상황이 전체적으로 힘들지만 우리가 개입해야 될 부분은 개입해줘야 된다라는 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이 이번에 유통산업 발전법을 개정하게 되는 이유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시장 경제 원리에만 놔둘 것이냐 고민할 필요 있는 거죠. 물론 시장 경제의 원리가 만능은 아닙니다. 만능은 아니고요. 그거에 대해서 부작용이 있다면 보완을 해나가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남원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남원 공설시장에는 한 재작년까지 월매 야시장이라는 게 개설이 됐었습니다. 네.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 때 청년들을 모아서 청년들이 창업을 해서 음식도 팔고 여러 가지 뭐 할 수 있게 했었는데요. 남원시에서는 이거 저는 대표적인 전시행장으로 보는데 네. 뒷심이 없습니다. 처음에 이거 판은 버려놨지만은 그 뒤에 전혀 더 활성화를 한다든가 이런 책임지는 모습을 못 봤거든요. 그렇군요. 이게 꼭 남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역 전통시장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법으로 규제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파지티브하게 좀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야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정치인들 많이 얘기합니다. 공무원들 많이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 시장에 가서 창업을 한다 그러면 어떤 지원을 해주겠다. 하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만 말은 좋게 하죠. 그 뒤에 청년들이 시장에 가서 창업을 해서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사실은 젊은이들이 모여야지 또 새롭게 발전해 나갈 수도 있는데 그게 지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이 좀 부족하다는 예.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오히려 저는 법으로 규제한다는 다른 산업을 규제한다기보다는 네. 전통시장 자체를 살리기 위한 어떤 방안을 갖다가 많이 연구하고 네.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이 현장을 더 많이 방문해서 현장을 체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두 아나운서가 지금도 자리를 함께 하고 있는데 네. 그 소비자 입장에서 현재 그 월 2회 의무 휴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두 분께서는 그 2회 휴업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고 실제로도 소비자 입장에서 갔는데 휴업이야. 그럼 나는 전통시장 가겠어라는 어떤 뭐 그런 마음이 좀 드는지도 한번 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이 배드민턴 라켓을 사려고 갔군요. 예. 대형마트 검색을 했는데 하필 의무 휴무일이더라고요. 아하. 근데 사실 그럼 이걸 어디서 사야 하지? 마땅한 장소가 이렇게 쉽게 떠오르진 않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뭐 이걸 사자고 뭐 여기저기 멀리 돌아다니면서 그럴 건 또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간단히 산책을 하고 마무리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개인적으로 아쉽기는 했어요. 네. 국내 체육사를 또 찾기는 요즘에 좀 어려운 또 그렇죠. 상황이기도 하고. 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기는 한데 의무 휴업 때 이제 그곳에서 뭔가를 못 샀을 때 그에 대한 대안으로 전통 시장을 먼저 떠올리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아, 소비자 네, 입장. 그렇죠. 한 사람으로서 그렇죠. 뭐 생각했을 기다렸다 때. 간다든지 네. 아니면 뭐 다른 방안을 좀 강구를 해볼 텐데 뭐 그 다음 차순위로 전통 시장 이렇게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죄송하지만. 네, 알겠습니다. 그 대형마트 규제 뒤에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식자재 마트인데요. 이 식자재 마트가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식자재 마트 출점 이후에 1년이 지나자 0.1km의 전통시장 매출액은 약 7% 정도 감소를 했다라는 또 데이터가 있습니다.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을 서서히 압박한다라고 이렇게 좀 전해가고 있는데 식자재 마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해요. 양성민 소장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네, 지금 유통산업발전법을 보면 식자재 마트는 이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의무 그렇죠. 휴업이나 네. 규제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자유로운 영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저도 그 결과를 놓고 봤을 때 네. 식자재 마트도 이번 대상에 좀 포함되는 개정안이 저는 필요하다. 저는 그래요? 그런 생각을 좀 예. 해봅니다. 식자재 마트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말씀하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식자재 마트도 규제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사실은 식자재 마트를 대부분 이용하시는 분들이 식당 영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근데 왜 갈까요? 식당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식재료가 필요합니다. 근데 시장에 가서 이걸 산다 그러면은 아마 모든 상가를 다 돌아다녀야 될 수도 있고요. 배달은 안 되니까 본인이 직접 사러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식자재 마트를 이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거기서 모든 걸 갖다가 대부분 많은 걸 갖다가 쉽게 살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배달도 될 수도 있거든요. 배달도 가능하니까 이용을 하는 건데요. 저는 오히려 전통시장이 이 식자재 마트와 경쟁을 하려면은 그거에 맞는 경쟁력,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더 예. 우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규제가 능사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식자재 마트 같은 경우에는 음식점 사장님들이 주로 이용한다고 하셨지만 일반인들도 또 사실 많이 많이 합니다. 사용하고 예. 있는 또 식자재 마트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그 대형마트냐 전통시장이냐 이제 이런 문제도 유통산업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지만 사실 이제 대세는 온라인 쇼핑이냐 오프라인 쇼핑이냐 요렇게 좀 가르마를 타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부터도 사실 이제 마트를 자주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확실한 대안이 있어요. 뭐냐면 온라인 쇼핑이죠. 너무 편하죠. 그렇죠.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온라인 쇼핑에 대한 뭐 규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온라인 쇼핑 규제도 좀 반대를 합니다. 온라인 시장이 발달하면서 하나 특징이 좀 생겼다라고 합니다. 청년 창업자들이 아이디어 상품으로 성공을 거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냥 오프라인 시장에서 기존의 제품과 대결을 했을 때 분명히 장점은 있지만은 인정을 못 받던 제품이 TV나 홈쇼핑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사실은 히트를 쳐가지고 성공을 했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한참 넘어서서 새벽 배송 같은 것도 많이 있잖아요. 이게 삶에 많이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프라인도 사실 중요하죠. 근데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제 기준으로만 말씀드리면요. 대형마트나 시장에서 살 거 구분되고요. 온라인으로 살 거 사실 구분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 굳이 어느 한쪽을 갖다가 규제하는 거는 사실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온라인 시장은 온라인 시장대로 나름의 역할이 있고 그래서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는 역할도 있기 때문에 예를 하나 들자면은 장수 사과 온라인에서 많이 팔립니다. 우리 양성미 소장님 고향이 장수신데요. 네. 남원 같은 경우도 추어탕 온라인으로도 많이 팔리거든요. 그렇죠. 예, 이거 사실은 오히려 저는 활성화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전라북도 지역은 새벽 배송 이런 게 아마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도권은 많이 있습니다. 네. 새벽 배송 사실 저도 받아보고 싶거든요. 아침에 신선한 샐러드 한번 먹어보고 싶고요. 여러 가지 바람이 있는데요. 저는 규제가 좀 필요 없다. 오히려 온라인 시장을 더 확대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의견 갖고 계신가요, 수사님? 네, 그 오프라인과 온라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싸움이 시작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온라인 시장이 굉장히 커졌어요.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전통시장과 그다음에 대형마트 간의 관계, 그다음에 여기에서도 분명히 뭐 청년 창업자들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거나 이런 소상공인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 대기업들이 유통업에 뛰어들면서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어떤 작은 시장을 독점해가는 그런 과정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규제하자라는 측면도 저는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독점하는 과정들을 사실은 어느 정도 규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의무 휴업이나 판매 품목을 제한하는 방법들, 뭐 그런 방법들도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옳고 그러다가 얘기가 아니라 대기업들이 모든 사업을 독점해 나가는 과정, 독과점을 막자라는 그런 측면에서 더 큰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또 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소상공인들의 어떤 시름, 아직까지도 좀 그런 주름들이 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대형마트들도 사실 마찬가지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의 패널의 이야기를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이번 설 명절은 또 뭐 주거지가 다르면 5인 이상 가족도 모임이 금지된다라고 합니다. 네. 더 어려운 그런 설 명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상차림도 간소화질 테고요. 그래서 설 대목을 기다리는 우리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상공인들이 좀 네. 굉장히 어려울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제처럼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상공인들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해서 좀 힘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요. 전통시장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운 거 알고요. 하지만 시민 여러분들의 그 조그만 관심이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좀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제가 소속된 전라북도 지방변호사회에서 변호사들한테 상품을 줄 때 전통시장 상품권을 한번 준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올해 그래도 좀 많은 회사나 뭐 다 어렵죠. 회사에서 직원들한테 상여금이나 뭐 줄 때 일부는 지역 상품권이나 또는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좀 줘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라도 좀 힘을 낼 수 있게 뭐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하여튼 도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탐사기획 일사천리 2부 이슈 공방에서는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해서 찬반 토론을 나눠봤습니다. 탐사기획 일사천리는 앞으로도 더욱 넓고 더욱 깊게 또 날카로우면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는 시선으로 도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